민주당은 정의당이라는 변수, 암초를 만나게 된 겁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암초. 이달 중에 국회에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많은 언론이 예상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검찰이 영장 청구 방침이고요.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가죠. 통상 4일에서 6일 소요되니까 이번 달 안에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오는 24일 본회의, 28일 본회의 의결에서 유력하다. 그래서 2월 28일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이 강하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결이 가게 되면 이 결과는 간단합니다. 가결 또는 부결. 가결이냐, 부결이냐. 노웅래 의원 때는 부결이었어요. 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영장실시심사에 임해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입니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청년정의당 대표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민주당을 겨눈 말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다라고까지 정의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선 때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내려놓으라라는 정의당의 요구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야 두 분에게 바로 물어보죠. 박정아 수석, 네. 이렇게 되면 계산 복잡해져요?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탈표가 조금 나온다면 이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겠는데요? 그냥 뭐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결시킬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에요. 예. 정의당이 6석인가 있는데 거기서 가결을 하고 그러니까 체포동의에 찬성을 하더라도 169석이 똘똘 뭉치면 그냥 부결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그럼 가결이 되려면 몇 석 이상이 150석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9석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럼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부결된다. 말씀드리냐면은 지난주인가요? 우리 이상민 행안장관 그 탄핵 결의안 관련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부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기대감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도 민주당 내에서 솔솔 나왔어요. 하지만 결과를 딱 뚜껑을 열고 나니까 전원 똘똘 뭉쳐서 그 탄핵안 처리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 이 체포동의안도 만약에 국회로 넘어온다면 저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종의 엄살 내지는 예. 복싱에서의 무슨 페인트 모션 이런 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전원 찬성 압도적으로 똘똘 뭉쳐서 저거 부결시킬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예. 자,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정의당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에 영장 청구 재판을 받으라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서 부결이 되더라도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 이 정치적인 부담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방탄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전재수 의원님, 예. 당론으로 혹시 정하거나 했습니까? 부결에 대해서? 예,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의원총회가 여러 차례 있긴 했지만 이것을 논의 주제로 해가지고 의원총회가 열린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야 불체포 특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데 정의당이 이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좀 부담은 되죠, 사실은. 부담된다. 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금의 수사가 선거에 진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수사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법정에서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의당이 이정미 대표가 요구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때 공약 아니었느냐.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본인이 체포에 어떻게 보면 위기에 정치적인 코너에 몰리게 되자 대선 공약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니냐라는 게 사실 이정미 대표의 뭐 비판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죠. 정의당은 굉장히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워진 과정에서 정의당이 판단한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어쨌든 민주당은 부패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깨끗하고 개혁적인 정당은 정의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따라서 계속 여야 모두가 할 것 없이 모두가 특권 내려놓기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던 장본인이, 즉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가 100% 동의한다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본인이 썩 말을 안 하면서 뭉개는 것에 대한 공격이고, 두 번째의 가능성은 노란 봉투벽과 관련된 협상안을 통해서 강하게 민주당에게 부결에 대한, 가결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딜을 할 수 있는, 그러나 두 번째 길을 간다는 것은 완전 정의당이 망가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마치 지난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정의당이 동의해 줬지만 네. 그 이후의 선거에서 정의당 스스로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자평할 만큼 네. 정의당이 굉장히 험난한 길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해 본다면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방금 우리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부결될 가능성, 즉 가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가운데서 정의당은 자기 원칙만 강조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국민의힘만 민주당을 압박했던 것과 사실은 정의당이 왜 특권 내려놓기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며 법원에 가서 이 체포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대응은 이건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특권을 행사해야 된다, 방탄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논리 아니겠어요? 그 이후에 부결된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랄까요? 글쎄요, 지금도 속으로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야 똘똘 뭉쳐서 다 뭐 표결에 다 붙자를 하지언정 결과적으로 이건 개인 리스크 아니냐, 당 전체를 리스크에 올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말하자면 3분의 1에서 말하자면 더 나아가서 많은 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지적이 굉장히 뼈아픈 지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는 체포 동의안 표결에 앞서서 각각 발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장관으로선 아니 정의당도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켜서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발언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는 과연 뭐라고 소명을 할지도, 입장을 밝힐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어제 일단 불체포 특권 포기할 생각 있냐라는 질문을 이 대표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들로부터요. 자, 답변을 뭐라고 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영장 청구된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실 생각 혹시 있으신지? 뒤에 조심하세요. 지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좀 불합리한데 이런 부분 없었을까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생각이 있느냐, 즉 정의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요? 불체포 특권, 그리고 특권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조금 변했습니다. 특권 내려놓자고 계속했는데 반대하는 거 아니죠? 100% 찬성하고요. 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하라니까요. 저희 100% 찬성할 테니까. 찬성한다. 저처럼 10수년 보수 정권으로부터 탈탈 먼지 털듯이 털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습니까?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0% 찬성한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 거에. 내가 방탄이 왜 필요하냐라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지금 보니 조금 달라진 게 아니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생각 완전히 바뀌었나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 과정이랄지 그 이후에도 보면 뭐 기존에 했던 말은 뭐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바꾸는 게 하도 많아서 뭐 저건 좀 새롭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도 기존에 이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그렇게 쭉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본인의 어떤 위치가 불체포 특권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모순적인 그런 말들이 그전에 이제 불체포 특권을 이제 없애야 한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은 계속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모든 수사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다 소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조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 불체포 특권도 숨지 말고 국회에다 일단 맡기고요. 국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너무 뭐 단일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국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면 본인 이제 진검승부를 해야죠.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하고 영장 심사에서 진검승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검찰이 뭘 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뭐 비판을 많이 하지만 소설 쓰고 시나리오 쓴 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겠습니까? 그럼 본인이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 받고 영장을 기각시켜야 돼요. 이게 진짜 소설이라면 법원에서 영장 안 내줄 거다. 100% 기각되죠, 영장이. 소설이라면? 그렇죠. 법원에서 뭐 재판장이 정말로 법적인 양심이 있고 제대로 판사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판사라고 한다면 100% 기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법원 가서 기각시키면 검찰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어요.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if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탁 와서 특권 방탄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어떠한 방탄 특권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찬성이 돼. 그래서 법원에 가서 탁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논리를 펼쳐요. 그래서 법원이 만약에 체포영장 기각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이 위치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검찰의 상황은 굉장히 공공해지겠군요. 그렇죠. 정치적 유상이 엄청 올라가고요.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는 거의 승리할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좋은 수 아닙니까? 그럼 이 대표에게? 그렇죠. 엄청난 수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대권을 꿈꾸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야당의 대표적인 정치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진검승부를 해서 승부수다. 그렇죠. 승부수를 던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뭐 당대표하고 국회의원하고 하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부결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검승부를 회피하려는 저런 모습 자체가 진정한 정치적 리더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말에 대한 언행 일치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고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면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영장을 기각시키라는 거죠. 지금 계속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증거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 전부 다 이구동성 얘기해요. 그럼 100% 영장 기각되죠.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 영장은 100% 기각된다. 지금 방송이고 민주당이고 무슨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 매일 얘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영장 발부하겠어요. 증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숨냐 이거예요. 그리고 참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어요. 혹시 뭐 이제 검찰의 이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민주당에서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탄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럼 법원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법원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나오면서 이제 약간 뭐 그런 것은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영장 전담 재판부가 뭐 이런 걸 정치적으로 해설이라고는 보지 않죠. 더군다나 증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을 건데, 더군다나 아무리 예를 들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발부하겠어요, 법원에서. 전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 여당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요,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가 잘못됐다, 재판부가 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심, 3심 또 있잖아요. 그래서 1심이 됐건 2심이 됐건 일단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존중을 해야죠.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과도한 사법부를 흔들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의당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이 우선이다라고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패스트트랙 국면이 일정 정도의 어떤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라고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